오늘은 우리는 항상 옆에 있어서 소중한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의 유일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감동스럽고 뿌듯한 이야기로 가져왔네요. 이쁜 다현이가 안내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밤샘을 해도 피로가 싹 달아난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리야드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푸르렀지만 그 아래서 느껴지는 열기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온도계는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달구고 땀은 이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사막의 도시 리야드는 이런 극한의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샤 셰프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전통 레스토랑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 알 바라카는 리야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식당 중 하나죠.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주걱과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 레시피로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손님들은 우리 가게의 향신료와 발효 요리의 깊은 풍미를 찾아 먼 곳에서도 방문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자 삶의 이유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게 레스토랑의 책임이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래도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을 열었죠. 우리의 전통 발효 향신료인 자타르. 마음으로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비법으로 항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발효 과정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매일 16시간씩 주방에 서서 일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특히 발효 요리로 유명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발효 향신료와 요리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는 이유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주방에 들어섰어요. 새벽 5시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발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왕실 계약 납품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긴장된 상태였죠. 이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레스토랑의 재정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발효 소스가 벌써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평소보다 빠르게 변질되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냉장고 온도계를 확인했지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설정해둔 온도보다 조금 높아져 있었어요. 건조한 공기가 새어들어온 흔적도 보였습니다. 다른 재료들도 확인해보니 전부 예상보다 빠르게 변질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예약된 손님들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었죠. 주방 문이 열리며 남동생 하킴이 들어왔어요. 하킴은 레스토랑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죠. 하킴의 표정만 봐도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밝게 웃던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누나,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음식이 상했다는 불만이 많았대요. 특히 발효 요리에 대한 클레임이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의 예약 취소는 곧 우리 가게의 죽음을 의미했죠. 우리 가게는 이미 몇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내일로 다가온 왕실 납품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놓치면 우리 가게는 정말 끝이었죠. 하킴은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체념의 기색이 보였어요. 우리 둘 다 몇 달째 잠도 줄여가며 가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끝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킴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레스토랑은 리야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에 제 능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아이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끝이란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건 단순히 냉장고 문제일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킴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일단 당장의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어요. 손님들을 위한 대체 메뉴를 준비하고 발효가 덜 된 재료들은 다른 요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버텨야 했어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왕실 납품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발효 향신료가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비법대로 발효시키려면 최소 3일은 필요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레스토랑 걱정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생각을 정리하려 했죠.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 안에서 위로를 찾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문화를 다루는 장면들이 흥미로웠어요. 그때였어요. 화면 속 주인공의 집 주방에 있는 특이한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냉장고와는 다르게 생겼죠. 뭔가 세련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이었어요. 갑자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저건. 화면 속 여주인공이 그 특별한 냉장고에서 항아리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막에서 김치냉장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폭발했죠. 바로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김치라는 한국의 발효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특수 냉장고라는 설명이 나왔죠. 발효 음식을 위한 특별한 냉장고라니.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음식도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특수 냉장고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마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로 넘어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발효식품 보존에 특화된 기술, 온도와 습도의 정밀한 조절. 이런 기술이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일지도 몰랐어요. 밤새도록 한국의 김치냉장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식품 보존 기술에 관한 논문도 몇 편 읽었어요. 제가 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절박함이 저를 순식간에 냉장 기술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공부한 후 확신이 생겼어요. 이 기술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죠. 아침이 밝자마자 한국의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웹사이트를 찾아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죠. 사막의 극한 환경, 우리의 전통 발효 요리, 레스토랑이 직면한 위기. 속으로는 이런 이메일에 누가 진지하게 응답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이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그날 레스토랑으로 돌아가 하킴에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하킴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한국의 기술이라고요? 그게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실 납품은 어쩌죠? 일단 왕실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납품 일정을 조금 미뤄달라고 해볼게. 최소한 일주일만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제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실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담당자는 우리 가게의 오랜 명성을 알고 있었고 일주일간 납품을 미뤄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였죠. 그리고 12시간 후 기적처럼 한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제 휴대폰 알림음을 듣고 놀라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아이샤 씨,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발효 관리 기술에 특화된 연구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샤 씨의 문제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우리 레스토랑의 환경 조건, 사용하는 발효 향신료의 특성,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히 적어 보냈어요. 사진도 몇 장 첨부했죠.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작은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후 한국에서 서진우라는 팀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영어로 간신히 의사소통을 했지만 그분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자신감과 전문성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샤 씨, 저희 기술로는 사막에서도 발효 음식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저희가 특별히 리야드의 환경에 맞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서진우 팀장님은 화상회의를 제안하셨고 다음날 아침 일찍 노트북 앞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서진우 팀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전문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첨단 기술이죠. 온도와 습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여러 발효 단계에 맞춰 다양한 온도층을 설정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우 팀장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지만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 달리 항균 기능이 있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센서가 식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효 과정에 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최대한 집중해서 들었어요. 서진우 팀장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아이샤 씨의 전통 요리를 위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효의 과학입니다. 이제 아이샤 씨의 레스토랑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희망이 보였어요. 제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서진우 팀장님은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특수 모델을 긴급히 제작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보통은 생산과 배송에 몇 주가 걸리지만 저희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이샤 씨, 3일 안에 특별기술팀과 함께 리야드로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하킴에게 달려갔어요. 하킴은 가게 계산대에서 오늘의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죠. 요즘 들어 매출이 반 이상 줄어서 그의 표정은 언제나 어두웠어요. 하킴, 희망이 생겼어. 한국에서 해결책을 보내준대. 하킴의 얼굴에 약간의 의심이 스쳤지만 제 흥분한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호기심을 보였어요.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요, 누나? 어떤 기술인데요? 저는 서진우 팀장님이 설명해준 내용을 하킴에게 최대한 자세히 전달했어요. 말을 할수록 제 자신도 더 확신이 생기는 느낌이었죠. 그럼 가능할 거야.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대. 우리 가게를 살릴 유일한 기회야. 특수 냉장고가 우리의 발효 과정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래. 사막의 열기와 건조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이래. 하킴은 여전히 조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우리를 구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게를 발전시킬지에 대한 꿈을 나눴죠. 누나, 만약 이게 성공하면 우리도 다른 전통 음식점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술을 리야드 전역에 알리는 거예요. 하킴의 눈에서 오랜만에 빛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막의 모든 전통 음식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모래먼지가 발끝을 덮고 있었죠. 온몸이 끈적거리고 목은 바싹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특별히 제작된 사막용 김치냉장고가 도착했고 서진우 팀장님과 2명의 엔지니어가 직접 리야드에 오셨습니다. 아이샤 씨 안녕하세요. 직접 왔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거든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죠. 그들 일행은 숨 쉴 틈 없이 곧바로 김치냉장고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김치냉장고 설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한국인 엔지니어와 현지 기술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손발을 맞췄어요. 저는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죠.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원이 켜졌고 디스플레이 창에 숫자가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내부 온도 2도 습도 70% 발효에 최적화된 조건이 정확히 맞춰졌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발효 음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냉장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정교했어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에 세련된 디지털 패널이 달려 있었죠. 서진우 팀장님은 하나하나 기능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버튼은 발효 모드를 조절합니다. 향신료용, 유제품용, 야채용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 습도 조절 기능이 있고 이쪽은 항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부분입니다. 모든 설명이 영어와 아랍어로 번갈아 이루어졌지만
서진우 팀장님은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모든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설치가 완료되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서진우 팀장님이 설치를 마치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셨어요. 바깥은 48도의 더위였지만 냉장고 안은 완벽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서진우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발효 요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샤 씨. 서진우 씨의 이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이었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이게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많은 희망을 걸고 있었기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서진우 팀장님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죠. 그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샤 씨의 전통 요리도 안전하게 보존될 거예요. 이 냉장고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수천 시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완성된 기술의 결정체죠. 사막의 극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서진우 팀장님이 냉장고의 각종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온도 조절 패널, 습도 센서, 맞춤형 설정. 모든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밀려나온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옆에 있던 동생 하킴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누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저는 하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자.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 레스토랑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비법대로 발효 향신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비법 레시피에 따라 허브와 향신료를 섞고 특별한 소금물에 담갔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새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계속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며 발효 상태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발효는 정확히 제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향은 더욱 풍부해지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들어온 후부터 우리 식당에서는 단체 손님 예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더군요. 단체 손님 예약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전체의 전기가 깜빡이더니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어요. 누나, 큰일 났어. 냉장고 전원이 나갔어. 하킴이 급히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냉장고 전원이 나가면 발효 상태가 무너지고 식재료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서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막 전력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원격으로 최적화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한국 본사 연구진들은 밤새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한순간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냉장고 앞을 맴돌았어요. 혹시라도 온도나 습도가 떨어질까봐 손가락으로 계속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도 잠을 잊고 전력 보강 작업에 나섰습니다. 새벽녘 하늘이 조금씩 붉게 물들 무렵 냉장고의 작동등이 반짝이는 걸 보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살았다, 이제 정말 살았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동생 하킴이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누나, 이제 우리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단체 손님 맞이는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식재료들은 모두 신선했고 발효 상태도 완벽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오며 요리를 맛보고 감탄하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신선하네요. 어디서 이런 음식을 만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 덕분이에요.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눈물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손님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사우디 현지 언론에서도 저희 가게를 취재하러 왔어요. 사막에서 발효 요리의 기적을 만들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인터뷰를 요청받았을 때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한국 기술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제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살짝 잠기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가 이겨냈구나. 저는 꼭 고맙다는 말을 직접 전하고 싶었고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낯선 한국 땅에 내리면서도 마음은 떨리고 설렜습니다. 서울의 본사 건물에서 서진우 씨와 영구진을 만났을 때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희 가게가 살아났습니다. 서진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저희도 아이샤 씨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연구진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날 저는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저는 다시 사우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하킴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아주 먼 나라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열며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서진우 씨. 당신들 덕분에 오늘도 저희는 꿈을 꿉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매일같이 식당을 지켰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발효 요리는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죠. 사막 한복판에 한국 김치냉장고가 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가게 주인들도 찾아와 물었어요. 그 냉장고 어디서 구했나요? 우리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호텔 주방장들, 대형 식품업체, 심지어 사막 리조트까지. 저는 깜짝 놀라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저기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준비하셔야겠어요. 서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샤 씨, 저희도 요즘 정신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사막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세계 무대로 퍼지고 있는 거죠. 한국의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통과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하나의 혁신이었어요. 저희 가게는 현지 뉴스뿐 아니라 국제 뉴스에도 소개됐습니다. 사막에서 탄생한 발효 요리 기적의 냉장고, 한국 기술의 승리.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저 식당 하나 살리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던 거죠. 동생 하킴도 신나서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도 한국에 다시 가자.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하킴, 이번엔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자.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친구로서요. 한국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구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서진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샤 씨, 하킴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구나.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물건을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이었고 정성이었고 함께 살아가자는 약속이었죠. 저는 본사 회의실에서 연구진들 앞에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한국의 친구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기술과 이야기를 전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서울의 불빛 아래 저는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멋진 나라구나. 참 고마운 나라구나. 이제 한국의 김치냉장고는 사막을 넘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의 발효기술, 그 중심엔 김치냉장고가 있었고 그 김치냉장고에는 저와 하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김치냉장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린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우리의 미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현이었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꼭꼭 챙기시고